이제는 뉴스 정면 승부 일부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드릴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주요 뉴스와 뉴스의 의미 그리고 뒷배경도 풀이해 드립니다. 추은호 해설위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가장 큰 이슈가 됐었던 나경원 전 의원의 당대표 출마, 불출마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그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에 유력 당권 주자가 두 사람으로 좁혀졌죠. 김기현 또 안철수 두 의원인데요. 반응이 조금 엇갈리네요. 그렇습니다.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환영하는 듯한 그런 네. 모습이었습니다. 20여 년간의 애당심을 바탕으로 총선 승리 및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는 국민 염원을 실천하려는 자기 희생으로 이해한다라면서 이번 불출마 결정이 보수 통합 그리고 총선 승리의 밑거름이다라고 봤고, 반면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출마했다면 당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주고 전당대회에 국민들의 관심도 더 모일 수 있었을 것이다 라면서 안타깝고 아쉽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쟁 상대가 한 명 줄어들면 좀 간단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누군가는 환영하고 누군가는 아쉬워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뉴스인 해주세요. 이제 김기현 의원 경우에는 드러내놓고 표현하지 않았지만 환영이고요. 안철수 의원은 아쉬움이죠. 네.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 당연히 그 안철수 의원 쪽이 더 아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나경원 전 의원이 만약에 출마를 했다면은 1차 투표에서 누구도 과반 투표 얻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아무리 못해도 10%대 득표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1차에서 다른 누가 과반을 얻는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 김기현, 안철수 두 의원이 결선 투표에서 붙게 됐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1차에서 나경원 전 의원을 찍은 표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수 많은 표가 안철수 의원한테 갔을 가능성이 크지 않았겠느냐라고 네. 이렇게 추측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의힘 당원들을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대표가 되든 내년 총선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인가 여기에 아마 초점을 맞출 겁니다. 네. 그러니까 1차 투표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찍고 2차 투표는 뭐 당선 가능성 이런 거보다는 그 내년 총선에 누가 승리를 이끌 수 있는 확장성이 있는가 이것을 많이 주력으로 봤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거죠. 그런 점에서 나경원 전 의원을 찍는 사람들은 1차에서는 좋아하니까 찍고 2차에서는 결선 투표에서는 그래도 안철수 쪽이 더 유리한 것 아니야? 확장성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의원 경우에는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로 이제 1차 투표에서 승부를 내자. 이런 목표를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국민의힘 전통적인 지지층인 영남표 그리고 노년층의 표심이 그동안 김기현, 나경원으로 분산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것이 김기현으로 모일 수 있게 됐다라고 그 자신을 하는 거고요. 안철수 의원 경우에는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결선 투표로 갔으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한 상태였더라면 결선 투표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네. 기대를 했을 텐데 그거는 YTN 여론조사에서도 이렇게 드러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가능성이 원천 봉쇄된 상태에서는 안철수 의원의 강점이라고를 계속 밀고 갈 수밖에 없다. 그거는 표의 확장성을 강점으로 밀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김기현 의원보다는 자신이 더 개혁적이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함께 만든 지역이다. 이런 점들을 강조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결코 자신이 비윤이라든가 이런 뉘앙스를 줘서는 안 되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 몸이다. 그러면서도 좀 더 개혁적이다.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보다는 개혁적이다. 라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자신의 역할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단정적으로 말을 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지금 유력 당권주자 두 사람,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 전 의원을 뭐 영원한 당원 동지 이렇게 칭하고 있고 안철수 의원도 나 전 의원의 마음이 좀 가라앉으시면 한번 찾아뵈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등 러브콜 같은 어떤 사인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 전 의원이 누군가에게 어떤 힘을 실어주거나 정치적 연대를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경원 전 의원 누구를 밀어준다라든가 그런 힘을 실어주는 액션을 취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나경원 전 의원이 가만히 있는 것이 누구를 도와주는 것이냐 이런 분석들은 앞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은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그 가볍게 움직이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오늘 자신 담당했던 기자들 단체 대화방에다 나경원 전 의원이 메시지 올렸습니다. 네. 여기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자신의 고심이 길어져서 기자들 수고가 더했다. 죄송한 마음 많이 있지만은 한 번도 제대로 표현 못해서 아주 죄송하다. 이렇게 누구를 자기가 밀지 여기에 대한 추측할 수 있는 조그만 단추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을 도왔던 대표적인 인사였죠. 박종희 전 의원 경우도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나경원 전 의원은 누구보다 윤석열 정부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죽었다 깨어나도 반유는 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늘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대통령 측근들이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된다. 그리고 나경원이 고민하는 동안에 노골적인 불출마 압력에 시달렸다. 이런 쓴소리는 하긴 했습니다마는 누구 편을 들지 그것도 역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불출마 결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한계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선택은 내년 총선에서 공천받아서 수도권 열세 지역이라고는 수도권 동작을 해서 승리하고 복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현실적인 선택을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요. 아무리 나경원 전 의원이 이번 과정을 거치면서 망가졌다 그래도 아직 또 보수 정당에서 나경원이라는 상표는 그래도 효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전 의원이 총선을 목표로 한다라면은 김기현이든 안철수든 누구와 척을 질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지지하고 밀고 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누구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어제 뭐 나경원 전 의원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그런 뜻을 밝혔어요. 전당대회에서 역할할 공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다 하면은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득이 될까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아무도 누구를 명시적으로 네.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유리한 대로 생각하겠죠. 김기현 의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경원 전 의원과 영남과 노년층의 표가 겹치니까 그 표가 우리한테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싶을 거고요. 네. 안철수 의원 경우에는 수도권 표심들이 이렇게 자신한테 몰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누구가 유리하다라고 생각은 되지만은 그것은 조금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누군가는 득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말씀 안 하시겠다. 방송 끝나고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윤 대통령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함께했죠. 네, 윤 대통령이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여당 협조를 구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조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 의장, 김석희 사무총장 등등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서 오찬을 가졌습니다. 지난해 11월에 한남동 관저 만찬 이후 2달 만인데요. 이 자리에서 최근에 다녀온 해외 순방의 성과를 공유하고 또 윤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 등 국정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 자체보다는 이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나 전 의원이 불출마 다음 날인데 이 불출마나 뭐 전당대회 이런 이야기도 오갔을까요? 오늘 오찬에서 전당대회 얘기가 이제 나올지가 관심이었는데 일단 대통령실과 또 참석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나경원 전 의원 관련 언급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김기현, 안철수 이런 이야기도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마 그럴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당 지도부와 누구 이렇게 품평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삼갔을 겁니다. 근데 눈에 띄는 대목이 뭐냐면은 당 지도부가 전당대회 그 준비 상황을 당연히 보고를 했겠죠. 그리고 윤 대통령에게 전당대회에 좀 참석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당원들이 모이는 축제니까 꼭 참석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어요. 꼭 참석하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참석을 검토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참석하겠다. 그럼 이제 3월 8일 전당대회 참석 기정사실화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대통령이 여당 전당대회에 참석하는 것 물론 이례적이지는 않습니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도 전당대회에 참석한 적이 있고요. 그때는 한나라당이었죠. 박근혜 대통령 경우도 새누리당이었죠. 2014년 전당대회에 참석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정당에서 대통령이 뭐 1호 당원이기 때문에 참석하는 것 낯설지는 않습니다. 민주당 경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 열린우리당이나 전당대회에 참석한 적 없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 경우에는 2018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참석하려고 검토했고 참석하려고 했습니다만 전당대회 앞두고 태풍이 옵니다. 한반도에 태풍 쏠리게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점을 감안을 해서 전당대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오찬에서 뭐 전당대회에 대한 어떤 윤심을 밝히진 않았지만 전당대회에 참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했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대통령의 당무 개입 여부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뉴스에 매일같이 뭐 윤심, 윤핵관, 친윤, 진윤, 멀윤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전당대회 시기에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계속 여당 지도부를 만나는 게 당무 개입 논란을 더 키우진 않을까요? 일단 그 가장 그 관심이 이제 대통령이 전당대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아마 정치권에서 또 논란이 될 겁니다. 대통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참석하면은 그냥 참석해서 투표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가서 연설할 겁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라는 성격상 이건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대통령의 행사보다도 발언의 강도가 높을 겁니다. 그리고 지지층들을 겨냥을 한 발언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결속을 다지고 그런 발언들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 민주당이 아주 싫어하겠죠. 당연히 이거는 뭐 정치 개입이다 또 당무 개입이다 이렇게 반발하겠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 2014년에 새누리당 전당대회 참석할 때 어떻게 갔냐면은 당의 상징인 빨간 점퍼 입고 참석을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도 만약에 이번 전당대회에 그냥 양복을 입고 갈지 빨간 점퍼라도 입고 가면은 더 그런 논란들이 가중이 되겠죠. 그거는 어떤 그 행동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민주당 등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참석하면 반발할 거는 불보듯 뻔합니다. 대통령 정치 개입이다라는 것은 좀 그 점잖은 그 반발이고요. 어쩌면은 꼭 한 달 뒤에 4월 8일에 재보궐선거 또 열리거든요. 네. 거기에 영향 미치려는 것 아니냐 이런 그 반발도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은 그런 논란이 있더라도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3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앞두고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내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난방비 폭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12월 달 많이 추웠죠.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들고 당혹스러웠던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자, 오늘 대통령실이 관련해서 브리핑을 했죠. 네, 가스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12월에 정말 추웠습니다. 그래서 난방비가 폭등을 했고요. 오늘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이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기존 지원액과 할인폭에서 2배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에너지 가격 현실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고도 한계를 좀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난방비 지원이 되면 취약계층이 좀 체감할 수 있을 만큼 부담을 덜 수 있을지 뉴스인 해주세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말씀하셨는데 에너지 바우처는 그 에너지 취약층 그러니까 저소득층 취약계층에게 전기, 가스, 난방
이런 이제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이 취약계층 117만 6천 가구인데 올 겨울에 당초 한시적으로 15만 2천 원 평균 이렇게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오늘 대통령실 발표 보면 이걸 2배까지 늘리겠다는 거죠. 30만 4천 원까지 지원하겠다는 거고요. 이것과는 또 별도로 가스공사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게 가스요금 할인폭을 이제 대폭 2배로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정책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주무부처가 대통령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거든요. 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이런 것을 발표한 걸 보면은 그만큼 난방비 폭등에 대한 민심이 굉장히 안 좋구나.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이걸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런 지원책이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다음 주에 당정 협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 대통령실에 먼저 이렇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 안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긴 합니다만 그래도 당정 협의 과정에서 지원 대상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또 그 지원 폭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네. 좀 더 두고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난방비 폭등으로 힘든 거는 비단 에너지 취약계층만은 아니거든요. 거의 모든 국민들이 힘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쩌면은 당정 협의 과정에서 지원 대상이 확대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어려운 가구일수록 정부가 더 빨리 그리고 더 도와야 된다는 거죠. 그 효과를 본 다음에 또 정부가 재정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지 이런 것을 따지고 본 다음에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정부도 오늘 발표된 것이 마감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네. 더 상황에 따라서는 지원 대상 또 지원 폭을 늘 수도 있다. 이런 좀 여유를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정부의 발표와는 별도로 민주당에서도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제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정부에 제안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약 7조 2천억 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정부 여당에 제안을 했습니다. 기존에 민주당이 제안했던 핀셋 물가 지원금 5조 원을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으로 바꿔서 제안을 한 건데요. 긴급 민생 프로젝트 30조 원 가까이를 시행하자고 민주당이 정부에 제안했지만 아직 뚜렷한 답을 듣지는 못한 상황이라면서 그렇다고 수수방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난방비 폭등 문제를 정부 여당과 협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지원책보다 조금 더 폭넓게 많은 분들에게 지원을 하게끔 하는 제안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 제안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그 이재명 대표 민주당 제안은 뭐냐면 에너지 바우처 2배로 늘린다는 것은 언발의 오줌 누기기가 아니냐.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물론 에너지 취약층이 가장 많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거의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가급적 지원하자라는 것이 민주당의 제안입니다. 그러면 좋죠. 누구나 지원해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죠. 일단 민주당 김성환 정책의장이 말한 걸 보면은 소위 소득 하위 30%에게는 100만 원 그리고 30%에서 60%까지는 가구당 60만 원 그리고 60%에서 80% 가구에는 40만 원을 지급하자. 그러니까 4인 가족 기준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 전체 80% 국민에게 지원하자라는 거죠. 그럴 경우에 7조 2천억 원이 든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정부가 만약에 더 여유가 있다라면 모든 국민에게 100% 다 지급해도 환영한다라고 이렇게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드는 비용이 이제 100% 말고 80%까지 지원하는 비용이 민주당 계산으로는 대략 7조 2천억 원.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재원 마련 방법으로 이재명 대표가 횡재세를 거론했는데 이게 뭐죠? 일단 횡재세는 뭐냐면은 작년 고유가 과정에서 정유 4사가 막대한 수익을 거뒀습니다. 이게 과도한 불로소득 아니냐. 모든 국민이 고통을 받는데 에너지 기업도 뭐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 기업의 과도한 영업이익에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자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횡재해서 얻은 수익이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 민주당이 근거로 둔 조항이 석유사업법 18조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국가 유가 등락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면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부가금을 걷어서 이렇게 취약계층에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반발도 만만치 않은 게 그러면은 그 에너지 4사가 고유가가 아니라 아주 힘들 때 그럴 때 그러면 정부가 보조를 해줬느냐 이런 또 반론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 민주당은 7조 2천억 원을 이런 횡재세를 통해서 거두자라고 하는 건데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2배 확충에 드는 예산이 대략적으로 보니까 한 1,778억 듭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그러네요. 거죠. 네. 정부는 이 에너지 바우처 드는 비용을 예비비를 사용하든가 아니면 정부 허리띠 졸라매겠다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민주당 안대로 하려면은 반드시 추경이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정부는 지금 상황에서는 추경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문제 계속 부딪힐 가능성이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예. 횡재세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결국은 뭐 석유 관련 기업들이 유가가 갑자기 뛰면서 불로소득을 얻었다 하는 개념에서 출발한 것인데 이 논의가 어떻게 발전이 될지 좀 추이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여야가 이번 난방비 폭등의 원인을 두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죠. 네, 내탓 공방 오늘도 진행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포퓰리즘의 그 폭탄을 지금 정부와 서민들이 다 그대로 뒤집어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고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쟁 또 경제 상황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걸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현 정부에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면서 민주당 탓, 남 탓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누구 한쪽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어제 해설을 해주셨는데 저희의 방송을 여야가 듣지 못했던 것인지 오늘도 내탓 공방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그 난방비 폭등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죠.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세계 주요국도 가스 요금 급등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또 난방비 지원이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나라도 있고요. 우리도 이제 뒤늦게 일부 에너지 취약계층의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일단 내탁 공방 서로 여야 또 정부가 내탁 공방하는 것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이제 더 여야가 신경 써야 될 문제는 정부 지원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 대상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과연 추경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다. 이제 내탁 공방은 이제 그만하고 좀 어찌됐든 국회 안에서 좀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준호 해설위원이 이만하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뭐 계속해서 이 난방비 폭탄과 관련해서는 민심이 또 민감하게 작용하는 부분이라서 그 남탓 공방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